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거스님이고요. 한국 사찰 음식 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인 극락사에 이제 주지를 맡고 있는데, 시골절이다 보니까 땅이 많아요. 부럽죠? 농사가 많아요.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직접 농사진 얼갈이하고 열무를 김치를 담아왔더니 여러분들이 사실 기회가 없었어요. 스님들이 다 사가셨어요. 요즘 금값이라고 하죠, 배추가. 그래서 금배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스님은 어떻게 해요? 밭에서 그냥 바로 수확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선재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과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그 제철에 나는 것들을 드시면 굉장히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짧게 해야 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다시마 식초예요. 저희가 판매도 하지만 왜 다시마 식초를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장은 대부분 내가 안 했을 뿐이지 어떻게 만든다는 건 기본적으로들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스님들이 안 가르쳐줘도 또 누가 가르쳐줘요? 네이버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 네이버에 여거스님 치면 나와요. 그러면 장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모든 스님이 음식은 각기 다 다르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만들고 내가 만들고 우리 딸이 만들었을 때 음식이 다 다르죠. 우리가 이걸 손맛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님들도 그 손맛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양념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재료, 이 뭐 사용하는 그 주 재료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발효식품이 발효된 것이 뭐가 있어요? 기본 우리가 사찰 음식에서는 장이라 했을 때 간장, 된장, 고추장, 또 뭐가 있죠? 발효된 식초가 있어요. 그리고 청이 있고, 그 다음 김치, 장아찌, 이것만 배우시면 사찰 음식은 다 배워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거짓말 못하셔서 여기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배우셔야 돼요? 복령사 금비라로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디? 예, 금비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님들께서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다시마 식초를 먼저 할 건데, 꼭지 다시마가 여기 있네요. 예, 중단에서 하는 저희 감로수 물이에요. 저는 이거 마시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명 꼭지 다시마로 다시마 식초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다시마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으로 해서 가운데를 딱 자르면 이 옆에 있는 걸 뭐라고? 꼭지 다시마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 꼭지 다시마예요. 그리고 이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마가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이 두꺼울수록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래된, 연수가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초를 만드실 때는 두껍고, 이 꼭지 다시마를 저는 그래서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 다시마를 준비를 하시는데, 요즘은 다시마도요, 미역도 그렇지만 깨끗이 다시 한번 세척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사요. 맛이 없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채수를 할 때 건다시마, 건표고 무를 넣거든요. 이 한번 씻어낸 것은 거짓말같이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씻지 않은 바닷가에서 바로 나온 다시마, 그러면 이거를 손질을 해야겠죠. 그래서 손질 방법은 젖은 행주로 한번 이렇게 닦아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물에 한번 담갔다가 마른 행주로 이렇게 닦으셔도 돼요. 근데 물기가 많이 묻으면 이 알긴산이 끈적끈적한 게 손에 묻어나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긴 거를 제가 조금 통을 어떤 거에 담을 건가에 따라서 길이를 좀 다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하기 쉽게 이렇게 가위질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잘라놨어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놨고요. 제가 이제 상표를 보이면 안 되니까 식초를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에 식초는 우리 기본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식초가 뭐가 있죠? 안 사드시는구나. 직접 만드시는구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양조식초, 현미식초, 사과식초 이렇게 많이 나오죠, 시중에. 저희 다시마 식초 만들어서 드세요 하니까 안 만들어 드세요. 왜? 그냥 스님 거 사서 먹을래요 하는데, 요 행사 때 아니면 제가 판매를 안 해요. 왜냐?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데 안 만드는 이유는 C 간장 마냥 C 식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비싸요. 구하기 어려워요.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집에서도 쉽게 담을 수 있는 식초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사셔야 돼요? 마트에 가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기호대로 하시는데 사과 식초만 안 하시면 돼요. 사과 식초는 그 사과의 향과 그리고 떫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권하지 않고 그 외의 식초들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걸 구입을 하시는데, 다시마 무게에 흰 설탕, 노란 설탕 다 가능한데요. 저는 흰 설탕을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노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면 약간 끈적이는 그 점질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조금 끈적이는 느낌이 있어서 흰 설탕을 넣는데, 이건 말린 다시마죠. 이 말린 다시마의 무게만큼 흰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1대1이죠. 그럼 식초는 얼마큼 넣느냐? 저희가 여기다가 담을게요. 잘 보이시라고 유리로 갖고 왔는데 여기에 먼저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많이 담고자 하시는 분들은 큰 통을 준비를 하시면 굳이 안 자르셔도 돼요.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다가 준비한 설탕을 넣으세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식초를 넣었는데, 스님 그럼 식초는 얼마큼 넣나요? 그랬는데 뭐 제가 조금 적게 따라왔네요. 다시마가 잠길 정도.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더 주고 싶은 경우 있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선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금 양을 다시마가 충분히 잠겨서 몇 센치 올라와도 돼요. 근데 저는 다시마가 잠길 정도로만 권하는 이유는, 이게 알린산이 쭉 빠지면 그 식초가 굉장히 그 식초 양이 많아지면은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잠길 정도로만 해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선물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마가 잠길 정도로만 식초를 넣는다는 거. 그리고 밀봉을 하셔서 베란다 어디 다 가능해요.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진 바람만 통하는 곳은 다 가능해요. 우리 집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곳이? 예, 베란다 한쪽에 보면 그늘진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뚜껑 덮어서 놓으시고 날짜만 적어 놓으세요. 오늘 2022년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8일이죠. 딱 적어 놓고 내년 10월 8일 날 건지만 건지고 이거 다시마 식초를 드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6개월부터 드시는데요. 6개월 드셨을 때 1년 있다 드셨을 때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3년 된 그 식초를 가지고 있는데 맛이 굉장히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되는 그 시간이 길을 뿐이지 담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하실 수 있겠죠? 손 들어보세요. 네, 오랜 시간 앉아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생강 평강할 건데 지금 환절기죠. 환절기 아시죠? 예, 감기가 잘 와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희가 찬바람이 일어나면은 우리도 세포 피부가 경직이 돼요. 그래서 움츠러들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요. 이거는 채소나 이런 곡식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너무 뜨거운데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바로 있어서 이쁜 얼굴들이. 이 햇볕이 일교차가 커야지 곡식이 익어요. 곡식이 익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때는 요 한낮에만 피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좀 햇볕을 쐬시면 음식으로 섭취 못하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셔서 각기병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차장 멀다 하시면 안 되겠죠? 네, 햇볕 보시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 드시는 게 생강인데 지금 캐고 있어요. 햇생강. 그러면 뿌리식물이죠. 뿌리식물은 처음부터 씻으셔야 돼요. 깨끗이 더덕이든 생강이든 뭐든지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껍질을 돌려서 껍질을 벗기든 감자칼로 벗기든 알아서 벗기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남아있는 혹시 이물질이 있을까 씻어주신 다음에 조각조각 내놓은 거예요. 칼질하기 좋게.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저보다 칼질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많은 양을 할 때는 저도 채칼을 이용해요. 그래서 채칼을 이용하면 이렇게 썰으시면은 이거를 물에다 바로 담그시죠. 그러면 뿌옇게 전분이 나와요. 그래서 두세 번 헹구시면 되는데 저는 많은 양을 할 때는 그냥 담가놨다가 이걸 한번 싹 건지거든요. 그럼 밑에 노랗게 하얗게 전분이 있어요. 위에는 노란 물이고. 그러면 물은 깨끗한 거는 끓여 드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차? 예, 알뜰하게 사시네요. 예, 생강차예요. 그리고 가라앉은 전분은 뭐? 생강 전분. 그래서 혹시 밀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 계세요? 생목 오르시는 분. 이 생강 전분을 조금만 넣어서 전을 부치거나 하면 생목 오르는 게 없어져요. 제가 생목 오르는 걸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어요. 속이 쓰리신 분. 저도 분식 좋아해서 밀가루 음식 잘 먹는데 먹고 나면 후회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넣으시면 생강즙이나 아니면 그 전분을 조금만 넣으시면 그 향도 있고 맛도 있고 그리고 속쓰림도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햇생강이죠. 그러면은 묵은 생강하고 손질법이 달라요. 햇생강은 한두 번 씻어서 이 전분만 빼주시고 물기를 빼세요. 물기를 뺀 거를 저희가 지금 준비해 놨어요. 미리. 그래서 냄비를 큰 거 갖고 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적은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묵은 생강은 물을 넣고 소금을 조금만 넣고요. 생강을 먼저 넣어가지고 물이 끓었을 때 넣어가지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건져요. 그 물을 버려야 돼요. 왜냐? 맵고 알이기 때문에 독해요. 같은 생강인데 근데 지금 햇생강은 그 과정이 없어요. 굉장히 향긋하고 연하고 그래서 평강을 만드실 때는 지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연하고 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을 넣을 거예요. 그럼 스님 그러면 물을 얼마큼 넣을까요? 평강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집에서? 자신 있게 손 드시는 분이 한 분이네. 다행이에요. 다 드시고 한 번만 남아있으면 참 애매한데 그쵸? 그러면은 생강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넣으세요. 물을 넣는데 스님 정확한 레시피 주세요. 정확한 계량 주세요 하면 제가 제일 골치가 아파요. 제 레시피에는 정확한 양이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햇생강과 묵은 생강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손질법이 다른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불 켜졌죠? 안 보이세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안 켜졌구만. 예, 이제 켜졌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요즘 온난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좀 닫아 놓으세요. 그러면 열이 빨리 받겠죠? 얘도 열 받아요. 그래서 열이 빨리 받으면 빨리 끓어요. 끓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처음부터 빨리 하고 싶으면 여기다 물을 넣으시고 이 생강에 1배나 1.5배의 설탕을 넣으세요. 많은 것 같죠? 근데 제가 만든 평강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주문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어줄 건데 그 설탕은 그냥 그대로 녹아요. 안 타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끓여주세요. 그러면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면 빨리 끓어오르거든요. 우리 매개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넣어주시고 끓어오르면 이 끓어오르고 시작해서 양에 따라서 이 정도 양이면 한 10분간만 센 불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센 불로 하면은 물이 바로 쫄아버리고 생강은 덜 익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한 10분 정도 끓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약불로. 중약불 아시죠? 중불과 약불 사이에 집집마다 좀 불이 다르지만 중약불로 해서 한 40분 정도. 요 정도 양이에요.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은근히 졸여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생강 정가가 되는 거예요. 생강 정가가 됐는데 여기서 평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걸로 끝내면 너무 아쉽죠? 평강 좋아하시죠? 정가는 아무래도 손에 묻어나잖아요. 근데 평강은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편하게 소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평강을 정가로 만든 후에 평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영업용 가스를 씁니다. 그러면 큰 솥에다가 해서 한 몇 시간을 고아요. 그러면
지금 몇 분 끓여야 돼 하면 참 골치 아파요. 불색이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나 꺼내 드셔서 말랑말랑. 아시죠? 이 느낌. 말랑말랑해지면 체에다가 이걸 쏟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계속 안 저어도 돼요. 안 저어도 되는데 중간에 한 번씩만 걱정되니까 저어주시고, 만약에 물이 좀 설탕물이 좀 자박자박하게 남으면 그때부터 좀 자주 저어주시면 되는데, 저으라니까 계속 저으시는 분이 있어요. 생강이요, 안 쫄아요. 열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 타지 않을 정도로만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어주시면은 이 이제 말랑말랑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체에다가 건져가지고, 그러면 물이 쭉 빠지겠죠. 남아있는 물. 그러면 설탕물이 쭉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 뜨거울 때, 약간 한 김 식히고 나서 뜨거울 때 밖에다가 참 자연 햇빛 좋은데 여기에다 못 말려요. 저 한 번 했다가 한 박스 그냥 버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원하셔서 해드렸는데 이 날벌레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건조기가 잘 나오니까 건조기 놓으시고 하나씩 펴서 널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시간만 지나면 다 말라요. 그러면은 식탁에다가 놓으시고 아침, 점심, 저녁, 혹시 이종식 하신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3쪽씩만 드세요. 그러면 다른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감기 예방,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건강한 생강, 정과나 평강이 돼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했어요? 다시마 식초 말고 생강, 정과, 평강. 지금 몇 분이에요?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까 싶어서 그래요. 제가 원하는 2가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10분.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밑손질을 다 해오는 건데, 배추, 요즘 금배추죠. 그래도 하나 사세요. 커피보다 좀 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배추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겉에 거는 우거지. 괜찮죠? 속에 거는 배추전. 그리고 이렇게 알이 남으면 이렇게 물김치나 아니면 겉절이로 해 드시면 돼요. 그러면 배추 하나로 몇 개를 내요? 예, 10,000원, 12,000원이 비싼 게 아니에요. 3가지, 4가지 요리가 나와요. 그쵸? 안 비싸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딱 갈라가지고 썰어가지고 다 이렇게 썰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박썰기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스님 칼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끝에만 딱 자르고 그대로 썰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썰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썰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많은 양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만 할게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 저희 밭에 제가 한 2,500평 넘게 농사를 지어요. 아주 행복해요. 왜냐? 제가 먹는 건 얼마큼 먹겠어요? 저는 하루 2끼 먹거든요. 이만큼이죠. 나머지 누구 거? 우리 신도님 거. 그리고 저한테 공부 배우신 분들 거예요. 놀러 오시면 제가 다 뽑아드려요. 저 용인 극락사 있어요. 그런다고 그냥 무작정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없으면 안 뽑아드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한 입 크기. 그래서 3등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썰으신 다음에 다시 옆으로 이렇게 써시는데, 저희가 수업하는 게 아니죠. 몇 센치 필요 없죠. 그냥 나박썰기해서 두께하고 상관없이 좀 편하게 써세요. 네. 제가 이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익숙한 도구들을 갖고 오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 같이 섞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저는 김장김치를 해도요 꼭 연근을 넣어요. 그래서 직거래예요. 연근바대에다 한 박스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박스로 해서, 이거면 또 뭐예요? 조림, 정과, 또 김치, 물김치 아니면 배추김치에 다 넣었는데, 이렇게 썰으시면 되는데 간혹가다 깨져가지고 진흙벌에서 깨져.
그러면 시커먼 게 있어요. 그럼 스님 이거 어떻게 해요? 비싸게 하나 샀는데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서 하셔야지. 이럴 때는 솔이 있어요. 그쵸 요즘. 그래서 넣어가지고 돌리면 웬만한 건 다 빠져요. 색깔만 그럴 뿐이에요. 그러면 그 깨진 거는 갈아버리고 이쁜 거는 이런 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 정도 센스는 다 있으시죠? 그래서 요 두께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썰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연근을 사실 때 백연근이 있고 홍연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홍연근이 많이 쓰는데 저는 백연근을 좀 추천을 해요. 아무래도 부드럽고 우리가 흰 꽃은 대부분 약으로 쓰거든요. 흰 뿌리도. 그래서 백도라지, 백목련 이런 것들은 다 약이에요. 그래서 백연근을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썰어 놓는데 갈변이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물에다 그냥 아무거 안 와도 되니까 물에다 잠가 놓으시면 갈변이 좀 천천히 일어나요. 그리고 전분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철에 나오는 미나리가 있으면 미나리 넣으시고 아니면 돈나물 있으면 돈나물을 하면은 돈나물 연근 물김치가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제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몇 센치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으로 좀 잘라주세요. 이게 두꺼우면 반 썰면 되는데 이거는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썰어주시고. 네. 그래서 썰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근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다른 거 손질할 동안 이거를 좀 절여주세요. 절이시는데 같이 절이시면 돼요. 따로따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같이 절이시는데 여기 이제 굵은 소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굵은 소금 하셔도 되고 이제 가는 소금 해야 되는데 제가 굵은 소금을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 정도 양에는요. 우리 대부분 집에는 밥 숟가락 있죠. 계량 스푼 없는 경우 많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걸로 2분의 1티 아시죠? 반 해서 좀 뿌려주시는데 물기가 좀 있어야 잘 절여져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서 손에 묻히기 싫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좀 절여주세요. 그러면 1, 20분만 있어도 잘 절여져요. 그리고 이 시기에 따라서 그 배추도 두께가 달라요. 고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게 휜다 그러면 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동안 이제 제가 오이도 썰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사과 굉장히 이쁘죠? 맛있어요. 요거 사과도 좀 넣을 건데요. 요거는 그대로 썰어가지고 껍질을 그대로 쓸 거예요. 저는 껍질째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깨끗이 이제 씻기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시중에 파는 식초는 이때 그 살균할 때 쓰고 직접 만든 걸로 이제 음식을 내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크잖아요. 그러면 좀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똑같이 나박 썰기 해주시고요. 바람이 부니까 지금 생강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시큼해져요. 아까 사과식초 잘 안 쓴다고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시큼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조금 음식을 천천히 하시는 분은 설탕물에 살짝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갈변이 안 일어나요. 산패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게 또 빨간색 하나 내려고 저희 밭에서 따왔어요. 제가 농사 짓는다 했죠. 가을거지 했어요. 고추는. 그러면 이거는 어슷썰기. 많은 양은 안 들어가요. 색깔만 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추는 웬만해서는 애동고추 아니면 다 매워요. 그래서 적은 양 이제 준비해주고 그리고 제가 여기 물을 못 쓰니까 미리 준비했어요. 비트 말랐지만 이거 빨간색 나는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도 나박으로 좀 썰었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는 다 됐는데 관건 그러면 김치를 담을 때 풀을 쓰죠. 어느 때는 찹쌀풀 쓰고 어느 때는 밀가루 풀이나 전분풀을 쓰죠. 감자 전분풀. 저 같은 경우는 찹쌀풀을 잘 안 써요. 빨리 끓어올라요. 빨리 익어요. 김치는 제대로 맛이 안 들었는데 이렇게 햇빛이 좋으면 빨리 냄새만 빨리 익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자 전분을 삭혀요. 제가 직접. 그래서 그 전분으로 하는데 물 한 컵에 감자 전분 작은 티로 한 티만 넣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얼마큼 해야 돼요? 작은 티 한 티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단맛을 뭘로 내느냐? 배로 내요. 배는 소화를 잘 시키죠.
그리고 감기 예방에 좋은데 생강하고 같이 끓여 먹거나 재워서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씨 빼시고 예, 껍질 벗겨 주시고요. 배는 누구한테 깎으라 한다? 며느리한테. 참외는 누구한테 깎으라 한다? 딸한테. 이유 아시죠? 두껍게 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며느리한테 깎으라 하는 게 배래요. 그래서 이렇게 강판에 갈아주세요. 하시다가 저는 질문 따로 안 받으니까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25분. 사인이 안 맞아요. 몇 분이에요? 오, 그럼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강판에 딱딱딱딱 이제 갈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생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생강 따로 생강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생강을 한쪽이라고 하면 굉장히 쪽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5분의 1만 여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갈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예, 여기 면보 있죠. 대부분 집에 면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면보인데 이거는 저희가 그 감자풀 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면보 넣어가지고 짤 거예요. 예,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절여놓은 연근과 무하고 배추가 있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을 건데 대부분 이걸 한번 씻으세요. 그러면 맛이 빠지고 영양가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많은 양을 안 넣고 이걸로 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거 이제 어머나 물을 많이 썼네. 어디 갔지? 아, 여기에다 담아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물을 넣어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저같이 국물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그러면 소금이나 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저희 그 고춧가루 있죠. 고춧가루를 여기에다 다시 넣으세요. 그리고 이 물에다가 넣고 그 살살살살 헹구시면은 건더기만 남고 국물이 빨갛게 빠져요. 근데 아이들이나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매운 걸 못 드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프리카 요즘 많이 넣는데요. 그 맛이 좀 달짝지근해요. 아까 준비해 놓은 사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이 넣으시고 그리고 예, 비트 우리 피를 만들어주는 비트하고 연근은 꼭 드셔야 돼요. 혈액순환에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고추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아 그릇이 예 이런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양념으로 매실청. 이제 집집마다 맛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배를 드셔보시고 부족한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실청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물김치에 간장을 넣는데 많이는 안 넣어요. 왜냐하면 배추김치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들어가는데 물김치는 색깔도 이뻐야 되죠. 그래서 많은 양은 안 넣고 이 정도면은 그 작은 티로 한 티 정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참 좋죠. 예, 그리고 여기에 다시마 식초 3년 된 건데 요거는 한 3티 정도 돼요. 약간 빨리 드실 분들 오늘 저녁에 드셔도 되고 내일 드셔도 되고 생김치, 익힌 김치 드시는 기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고춧가루만 이제 풀면 되는데 예, 여기다가 놓고 물부터 넣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는 내가 색을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기호대로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큰 티로 2티 정도 넣었어요. 넣으시고 여기에 살살살살 예, 풀어주시면 이제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만큼 빼시면 돼요. 여기서 좀 진하게 빼야 여기 들어가면 좀 희석이 되겠죠. 국물이 있어서. 그리고 여름김치는 그 밀가루 풀을 써요. 감자 전분이나. 그리고 한겨울에는 김장할 때는 여기에다가 찹쌀풀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빨리 발효가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으면 되는데 제가 이쁜 그릇 준비해 왔으니까 여기다 담아 볼게요. 그래서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건 덤으로 얻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근 김치니까 요게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또 담기도 이쁘게 담아야지 드시는 분이 아 맛있겠다 해서 예, 핸드폰도 꺼내서 찍고 그리고 숟가락이 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러면은 그날 바로 드실 수 있는 식초가 들어가서 바로 드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절이도 바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김치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연근 물김치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다시마 식초가 지금 가라앉아 가지고 이러는데 요거 이제 충분히 그 잠길 정도로 넣어 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보관을 하셔 가지고 계속 드시면 이렇게 남아 있는 건 연수가 오래되는 거예요. 간장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끓어올랐어요. 바람에 자꾸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10분 정도 끓여 주신 다음에 중약불로 끓여서 이제 은근히 졸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죠.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설탕만 다글다글 남아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생강을 드시는지 설탕을 드시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를 넣느냐면 굽지 말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제가 하면서 터득한 건데요. 매실청을 조금만 넣으면요 안 굳어요. 쫄깃쫄깃해요. 여러분들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예요. 저도 경험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실청을 조금만 넣으면 굳지 않는 생강 정가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 시식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될 텐데 이게 매워서 아직 덜 익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3가지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가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배우려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 금비라.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